사냥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3일 오후 1시 브리핑에는 자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23일 새로운 감염자는 3명이며 2명은 확인된 사례이고 1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어제 보고된 사례 3건이 그레그 모티머 선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총 누적 감염자 수는 여전히 1,451명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니든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60대 여성 환자가 사망했고 이 사람은 4월 7일 확진자입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크라이스처치 로즈우드 노인 간호시설 거주자 중 1명으로 70대 남성입니다. 그는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의 노출과 증상에 근거해 의심 환자로 간주됐습니다. 크라이스처치 로즈우드 요양원 거주자들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현재 총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6,48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뉴질랜드의 총 누적 검사 수는 10만 1,777건입니다. 현재 8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명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며 오클랜드 미들모어 병원입니다. 16개의 집단 감염지는 어제와 똑같지만 4명이 추가로 감염 확인됐습니다. 레벨 3로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집에 머무는 것은 레벨 4와 마찬가지지만 일부 수영과 서핑은 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서핑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레벨 3에서 사냥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오늘 아침 사냥에 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란트 로버트슨 장관과 유지니 사지 보건부 장관은 오늘 개인 사유지에서의 도보로 이동하는 사냥은 가능하지만 오리 시즌 사냥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8일부터는 사냥은 토지 소유자의 허가가 있는 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걸어서 사냥할 수 있고 버블 내의 사람들과 사냥을 할 수 있으나 밤새워 이동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냥하는 동안 쿼터바이크나 오프로드 바이크, 헬리콥터 및 기타 모터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공보전구역에서의 사냥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처음으로 오늘은 항공사 국제선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탑승객이 1명도 없는 날입니다. 오늘 통화로부터 오클랜드에 도착할 국제선 일정이 있었으나 취소됐으며 단 한 편의 국제선 항공기도 도착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관광공사인 투어리즘 아오테아로아의 크리스 로버츠 대표는 오늘이 매우 상징적인 날로 국제관광이 제로라는 의미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분야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그 기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릴 정도로 가장 늦게 회복될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100여 명의 승객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직원들 중 3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된 보도진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을 피하던 에어뉴질랜드는 어제 수요일 항공사 직원 30명이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지금까지 3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25명은 회복된 상태이고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양성 반응자 모두가 항공 서비스와 관련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 모두가 국제선 승무원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무원들과 직원들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의료진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파를 예방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레벨 3로 수위가 낮춰지면서 패스트푸드와 배달업소들은 다시 냉장고에 식자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현장에서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 주 화요일의 서비스들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화요일 오전 5시부터 전국 137개 지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하지만 평상시보다는 적은 몇몇 메뉴만 가능하고 페이웨이브를 통한 결제만이 허용됩니다. 도미노 피자도 안전을 위해 픽업은 안 되고 배달만 하는 서비스로 조심스럽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버거퓨얼은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탱크주스 역시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만 할 것이며 헬스피자는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76개 체인점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C와 피자헛, 타코벨, 칼스 주니어 등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으며 위생과 청결을 재확인하고 거리 유지와 종업원 보건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크라이스처치 카운실의 돈 백센데일 최고 경영자는 금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연봉을 10% 줄이고 다른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실은 6개월 동안 20%의 삭감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20에서 21년도 회계연도 동안 10% 삭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센데일 최고 경영자는 카운실 조직 내 고위직들과 카운실 소속 자회사들의 경영진들도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안달지의 크라이스처치 시장도 연봉 삭감 방안에 동의를 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위원들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지의 시장은 모든 조직과 모든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센데일 최고 경영자도 예외 없이 모든 부분을 일일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320만 달러의 로또 파워볼 당첨자인 마나와트 커플은 당첨금을 코비드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커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운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실치 않지만 록다운 기간 동안 생각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33원 이전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0원 35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25원 69전입니다.